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뉴스, 폭주하는 여론, 일단 중립기업 맞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장하연입니다. 주간 시사 매거진 전문가들 시간이죠. 자, 한 주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 샅샅이 살펴서 그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을 두 분 넣으셨습니다.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갤럽이 이제 지난주에 올해 초에 처음 조사를 했었죠. 근데 갤럽도 비슷한 추세예요. 이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고. 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뭐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횡보 상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정수행평가,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네.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된다. 네, 이번 주는 이번 의미가 주는 없다. 뭐 이렇게 쭉 그동안의 어떤 다음 주에 그러면 이번에 그 한동훈 소위 예. 뭐 사태죠. 사건. 사태 말고 예. 사태는 안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사태가 네. 반영된 조사가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거 관심 있게 궁금하죠. 봐야겠죠.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번에 또 재밌었던 게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외교 긍정평가에 외교가 플러스 4였어요. 네. 외교 뭐 큰 이슈 없었던 것 같은데 왜인가요? 뭐 지난주에 사실 뭐 외교가 없었지만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부정평가에서 사실 그 거부권이 네. 빠졌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번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 이어서 네. 주요 국정 과제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좀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출생 정책도 여야가 내놨었고, 그다음에 어제 사실 원래 예정됐던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게 돼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나왔어요. 단말기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하는 거. 네, 네. 그거 사실 굉장히 큰 정책적 이슈죠. 그쵸, 맞아요. 이슈거든요. 예. 근데 뭐 이슈가 안 됐죠. 뭐 예. 사실 이슈가 안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평가에 반영이 됐어야지 정상인 건데 네. 이 부분들이 좀 빠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그 주말 동안 있었던 사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보겠는데요. 유승찬 대표께서 지난주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각 당 컨설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개혁신당 창당이 가장 큰 이슈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묻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K정치 정말 다이내믹한데, 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찐 갈등이냐 아니면 쇼인가? 뭐 찐 갈등이고요. 네. 쇼를 저 정도로 할 능력이면 지지율이 저렇게 정치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갈등은 사실이고요. 예. 이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주 그 분초 단위로 뭔가 이 흐름들이 바뀌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죠 이제는. 그렇죠. 대표, 예, 개혁신당 대표. 네, 전 빼고 예. 이준석 대표는 뭐 처음에는 약속 대련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바뀌었어요. 예.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 뭐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다 언론이 말하기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힘겨루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힘의 차이가 너무. 그럼요.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도 안 돌았고 예. 한동훈 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명직이잖아요. 사실은 임명직의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장관도 대통령이 나가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 물론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뭐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뭐 정치사가 다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겨루기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저는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용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하자, 즉 여의도 문법을 터득하기 시작하자 길들이기에 나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 어제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요일 날 오전부터 상황이 벌어졌죠. 예. 사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건 일요일 오후부터였어요. 뭐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다가 기사 링크를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 이제 예. 갈등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온라인에 조금씩 나왔는데 그거를 이용 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도 딱 그때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약속 대련이라는 약속 대련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짜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워낙 지금 이 용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용산을 살짝 분리시키는 그런 약속된 전략이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봤는데 저도 사실 그런 의구심을 지우진 못했어요. 근데 한 7시, 오후 7시 전후로 이제 채널A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했죠. 네. 그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시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 또 물어봤어요. 한 저녁 때쯤에. 근데 이거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여전히 이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봐도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네. 약속 대련이 아니다. 약속 이게 대련은 확인됐죠?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사인인가 출연하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관계자분이 예. 우리가 짜고 칠 능력이 있었으면 아, 그럼요. 지지율이 예.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 그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네네. 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뭔가 이게 혹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거를 좀 분리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찐이었어요. 이게 너무 일이 커졌어요. 예.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사태라서 네. 사실 이거를 짜고 쳤다고 하기에는 짜고 쳤어도 문제가 되는 정도에 돼버렸어요. 그럼요. 지금은. 이게 짜고 친다는 거는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에게 차별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주기 만들어주는 위한. 네네. 이제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했어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얘기도 계속 이제 흘러나왔고, 뭐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감정적으로는 디올백이었고, 네. 이성적으로는 공천 문제였단 그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기했어요. 공천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핵심은 감정적 폭발 지점은 저는 그 디올백 사과 문제였다. 예, 예. 거기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앙뚜아네트 발언. 그때 그 그 발언 좀 표현은 세긴 했죠. 저도 그거 들으면서 저분 네.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예. 사실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이 지금 네네. 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이고 예.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네. 이거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퍼셉션 측면에서 보면 네. 주가 조작은요 국민들이 볼 때 되게 어려운 이슈예요. 네. 저게 뭐지? 난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이슈.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근데 디올백을 받는 건 우리가 영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이거는 정말 네.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실드를 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이제 여의도 문법 말고 네. 뭐라 그랬죠? 아무튼 무슨 다른 문법이었는데 국민들의 문법 뭐 이런 표현을 네. 썼죠. 근데 이제 이게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개의 인식에 큰 갭을 느낀 거예요. 두 개의 자아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뻘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네, 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여기 들어올 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밑으로 내려 꽂는 네. 이걸로 사실은 정치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맥락에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다녀보니까 이래가지고 선거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네. 현실은 그래서 한동훈 달랐던 위원장이 거죠.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이 된,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정치인이 된 순간이 네.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네. 취지에 이것도 뭐 이걸 짜고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김경률, 이제 거기서 간극이 벌어지고 네. 뭐 이수정 교수님. 예, 네.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이랑 교감이 있어서 이 작전을 세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를 하지 않고는 선거를 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는 이게 레토릭이 됐든 뭐가 됐든 용산으로부터 독립됐다. 우리가 공정하게 시스템으로 공천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 이것도 네.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문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용산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 장면 무엇인지 저희가 VCR 준비해봤거든요.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한 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통령실이 네. 한 위원장한테 김경률 위원을 먼저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이제 한 비대위원도 사퇴해라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도 사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예. 이제 아마 19일 금요일 날 앙뚜아네트 했던 네. 발언은 제가 네. 봐도 좀 심했거든요. 예, 예. 용산이 윤재욱- 분노했을 거고. 맞아요. 예, 예. 윤재욱 원내대표랑 둘이 이제 한 20분 정도 회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사실. 아마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나서 19일 저녁까지 윤관섭 비서실장이 굉장한 중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일 주말이 지나고 나서도 이게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네, 건넜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점이 그거예요. 우리 유승찬 대표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게 왜 사과를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그쵸, 아니라는 그쵸. 거예요. 근데 예. 반면에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을 조금 접해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돌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격앙된 표현까지 나오면서 사퇴 요구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라는 건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예고편이고요. 앞으로 이제 공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봉합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 봉합됐고 예. 오늘 뭐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는 뭐 그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로 뭐 타협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죽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굴복한 거잖아요. 봉합이라는 건 상호 간에 네. 타협을 하는 건데. 그렇죠.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킨 타협이다? 네. 이거는 그냥 타협이 아니라 그럼요. 찍어내리기. 아니 굴복한 거죠 그냥.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도 사실은 룸이 없는데 특검법에 딱 걸려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 보면 특검법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정, 상식, 정의 뭐 이런 가치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과라는 굉장히 타협책이에요 이게. 사과는 해야 된다. 네. 이 카드가 나왔고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미리 진작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그 동아일보도 몰카 공작을 떠나 김 여사가 직접 나와 경위를 해명하고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된다 이랬어요. 예. 중앙일보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중동이 일제히 말하는 일제히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과연 할 거냐? 뭐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안 할 할- 겁니다. 그쵸.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심지어 최근에 그 메시지를 돌렸어요. 그 디올백 사태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한테 돌렸는데 네. 사과할 수 없다는 논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과할 수 없다. 보수 유튜버들이 네. 이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재명, 문재인 배우자들 문제가 있었죠. 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왜 사과하냐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과할 필요가 없고 이 디올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백이 재정립을 아니다. 하고 싶어해요. 이거는 싸구려 파우치라는 겁니다. 싸구려 파우치고 그다음에 이거는 김정숙 전 여사, 네. 김혜경 씨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비교할 수도 가치도 없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세 발을 피다 이런 느낌. 이렇게 사과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면 예.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 뜯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네. 소위 친윤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공유하면서 쓰고 있어요. 들깨처럼 물어 뜯을 네, 것이다.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논리가 이미 명확하게 이쪽 진영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논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이 전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진작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네네. 그런 넘어갔을 거예요. 거예요. 이 리스크 자체가 넘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늦은 사과는 없어요. 지금도 사과를 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의 룸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좀 숨기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그쵸.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네. 그 정권 심판론이 꿈을 얻고 우위에 있으니까. 있기 예, 때문에 예. 당이 독립해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을 그래서 투입한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을. 네. 위원장을 투입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룸을 만들어줘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한 달 동안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깨달았어요. 네. 아, 이대로는 안 돼. 이거 아니네. 네.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네. 예, 예. 그럼 최소한을 해야 되겠네. 네. 생각해서 내놓은 카드가 사과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 때문에 너 사퇴해. 이렇게 이제 압박을 들어온 거예요. 용산에서. 참,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정말 작은 그 트리거 하나 때문에 이 판이 완전히 엎어지는 건데 그쵸. 사실 작년 말 국면에 벌어졌던 특검법 국면이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디올백 11월 말에 나왔던 몰카 사건이 없었으면 민주당도 네. 그걸 이용한 거죠. 그 정서. 그러니까 이게 네. 물론 맞아요. 이게 함정 취재고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것도 맞고 네. 공직자 부인이 이걸 받았을 때 처벌받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사실 민심과 얼마만큼 괴리되어 있냐를 봐야 되는 국민 문제거든요. 정서를 잘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늘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 예, 한번 둘이 네. 아니 컨설팅은 아니고 둘이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닥뜨리지 않았던 상황. 네네. 이번 공직자였잖아요. 공직자라는 건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그 위계 질서의 가장 강력한 분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 여기서 마찰이 생겼어요. 와, 이거 되게 살 떨리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제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선거를 이겨도 저도 그 숙청당할 테니 네. 개혁신당으로 가나요? 아니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아니 뭐 유학을 가라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한동훈과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예. 사람한테는 다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네네. 이 얘기는 두 개의 자아를 그 전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뻘소리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송적송 뭐 네. 이걸 이제 시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에서 창당하시겠다잖아요, 지금. 네. 검찰 해체당, 정치검찰 예. 해체당 뭐 이런 거. 근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한동훈은 한동훈의 아군인가? 아, 한적한. 한 적이 아니라 네. 한동훈은 한동훈의 아군인가 네. 적인가 이게 예. 이제 구분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아가 적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이 아군이 되려면 예. 이 지금 이 시기를 잘 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과의 싸움인데 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어요. 물러서면 안 되죠. 아니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도 사실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비대위원장을 날릴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면 네. 근데 버티는데 물질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버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치학교 하면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관성적으로 얘기해 왔을 거예요. 무슨 공정, 상식 이런 거 되뇌이는 것 갖고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한동훈이라는 그 분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분명하면 정치를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정치를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 질문을 할 타임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네. 정말 이거는 비장한 얘기입니다. 이건 권력과 이미 이 얘기는 봉합됐다는 얘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이게 세 명 여러 그 중간에도 뭐 여러 명 있지만 세 명이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경이로운 선출직이에요. 그렇죠. 경이로운 선출직 대표. 네네. 김기현 대표는 만들어진 선출직 대표예요. 네네. 한동훈은 간택된 비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 제일 약하죠. 제일 취약하죠. 예. 근데 경이로운 선출직 대표도 선거를 이겼는데 쳐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위원장 이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네. 지금은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번에 봉합된 것이지 다시 터질 수 있다. 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터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봉합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봉합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지 봉합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이 생긴 원인 자체가 서로 어느 정도 교집합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없어요. 교집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봉합이 되겠어요? 그냥 일단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 갈등의 씨앗이 계속 자라서 이게 나무처럼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이 너무 명백한 시그널을 당사자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랬죠. 국회에 출근하면서 사퇴 사퇴 요구를 요구를 받았다고 받았다.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예.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근거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건 어떤 의도했을까요? 저는 의도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발언 자체는 법 전문가니까. 네. 왜냐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순간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쵸. 이슈인데 예.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입에 담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보도가 확인을 나왔을 했어요. 뿐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고 본인이 거절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사퇴 요구를 누가 했을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대통령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생겼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인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그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봉합처럼 보이지만 이미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된 거라고 봐야지. 저는 아무튼 이게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면 져요, 이 싸움을. 이제 정치 맨바닥에 네. 진짜 호롤단신난 정치라는 이 공적 영역에 나왔다. 예. 이런 자각을 갖고 비장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과 문제는 산수예요, 산수. 너무 단순한. 네. 공천은 미적분입니다. 훨씬 크고 복잡한 네. 그리고 권력에 직접 연관된 당사자들이 있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용산과 계속 부딪힐 겁니다. 공천 과정 자체가.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은요. 시스템 공천을 위한 공천 룰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가령 용산에서 어떤 사람을 꽂기가 어려운 구조를 이미 만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용산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이거 안 하면 옆에 이준석 신당도 나와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은 뭔가 이길 수 있는 공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뭐 민주당이 저 사법 리스크와 이런 걸로 망가져도 후보가 없으면 지역구 선거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비례 선거는 어떻게든 뭐 해볼 수 있겠지만 네, 한동훈 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인기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다부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필요하다면 수도권에 출마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불출마 선언 호기롭게 했는데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하면서 지금은
뭔가 또 바뀌었죠. 전선을 온몸으로 돌파할 예.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예. 출마를 해서 돌파를 해야 네. 이 국민의 지지, 환호 이거를 물질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준석 대표는 왜 그 신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기반이 아직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탄탄하잖아요. 네. 6만 명 이상의 당원이 모이고 이거는 이 3번을 떨어지고 쫓겨나고 선거도 이기고 이런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생각이 신뢰가 물질화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지금 단순 인기 상태잖아요.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물질화하는 작업 이것들을 해나갈 때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어려운 곳에 던져 나가는 뭐 이런 이제 정치적 그 행보가 좀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인가요? 총선 앞두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축출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맞죠. 예. 그거는 이미 총선 한참 전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거와 비슷한, 그거보다 더 심한 예. 총선 80일 앞두고 여당 대표를 이렇게 그럼요. 잘라내려고 하는 건 저는 네네.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피해자 내지는 핍박받는 이슈에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여권을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을 끌어가는 입장에서 뭔가 본인이 조금 협력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은 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끌고 가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는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지금 뭐 그냥 그 힘겨루기? 백병전을 하면 지죠. 네. 대통령 힘이 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사과를 했지만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 사과 요구를 처리하지는 않겠다. 뭐 네.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요거 약간 배수진인데 그럼 이 사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사과보다 더 큰 게 이제 공천 과정일 텐데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야전에서 뭔가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버텨내서 정말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아니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네. 주랭랑이 최고다. 네. 뭐 이- 근데 답답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산수 같은 단순한 문제를 풀어낼 의지도 없고 뭐 이게 없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야전에서 뛰고 뭘 한다 한들 이게 과연 이 이슈를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이 과연 이 파고를 소위 이 FL 보수 유튜브에 얘기하는 퍼스트 레이디 네. 네네. 영부인 리스크를 지금 넘어갈 수 있을지 지금 그게 지금 저는 그쵸.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엄청난 숙제를 지금 받아 안은 거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네. 자,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신당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얘기 해야 됩니까? 네, 신당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제 보니까 아까 저 이준석 대표와 세로이님이 질문이 있었어요. 세로이님 질문 예, 어떤 거였죠?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아직 없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공천 가능 상황에 따라서 합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신당에? 예, 신당으로. 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왜 왜인가요? 아니 어떤 아니, 공천- 상황들이 좀 이제 공천에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하위 평가 의원 명단 아직 통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보되면요, 이게 바뀌겠죠? 가점은 네.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신인들은 없. 그 득표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점을 해도 사실은 그 영향이 없는데 네. 감점은 30% 감점은 굉장히 크죠. 크거든요. 네, 굉장히 크죠, 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되겠어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미리 움직일 수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 뭐 양당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